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금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아니 애매한 그분이 항상 애매해요 정치하는 게. 예. 뭐 똑부러지게 그냥 시원하게 정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함정에 저는 빠진 거라고 봐요. 아. 인재영입이 되겠어요? 자유한국당도 안 되는데 아니 바른미래당.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 명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 영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밖에 없죠. 아, 본인이 인재영입 해가지고 본인이 서울시장을 출마한다고요? 인재 영입이 안 되면 본인에도 영입이 돼야 되잖아요. 본인에 의해서 셀프 인재 영입. 그러면 본인은 서울시장에 끌려서 나갈 수도 있겠네.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네. 이야, 진짜. 그러면 조만간 두 분 분석에 따르면 조만간은 인재 영입하다가 실패하고 본인이 인재로 서울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 지금 나간다. 이제 관망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기도 계산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있다가 상황이 이제 나중에 표가 결집되는가 보고 그때 해볼만 하면은 이제 나가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또 핑계를 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운 게요. 네. 4월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게 있잖아요. 네. 야당으로서는 뭐 좋은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지금보다 없죠. 호전된다는 호전망이 없어요. 좋은 전망이 하나도 없다. 네, 없어요 지금 상태로. 그러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던 당분간은 서울시장 뭐 보겠다 이 정도가 자신감보다는 그냥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럼요.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인 의미예요. 당분간이라는 아. 얘기가. 정치 용어로 당분간이라는 말은 네. 말을 흐리면서 자신이 없다라는 말의 다른 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내기 어려우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이제 전 대표가 후보로 나가고 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전 지사가 나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인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제가 일찍이 서너 달 전에 네. 다른 방송에서 정두원 선배랑 하는 방송에서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당 새 돌아가면서 수도권에서 뭐 인천시장은 누구, 서울시장은 누구, 경기도지사는 누구 그렇게 제가 예언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정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다들 정치 구단들은 다 좀 비아냥투예요.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의당 때도 임재영입위원장 했잖아요. 그때도 한 사람도 영입 못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뭐 성과 낼지 궁금하다 그랬고 홍준표 대표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와봤자 3등이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3등은 아니라 2등은 하겠죠. 근데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지. 1등과 2등의 차이가 근데 많이 날 수 있죠. 2등을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네. 3등 같은 2등이다. 그 말로 봐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바른미래당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악이죠. 지금 뭐 저기 5%도 안 되잖아요. 네. 프로수는 모르겠어요. 갤럽이나 리얼미터 이런 데 보면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크게 차이 나서 네. 네. 더 얘기해버리면 또 우리가 또 발붙이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죠 지금. 지금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안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러거든요. 유승민도 나가라 경기지사로. 그리고 근데 솔직히 안철수도 나가라. 얘기해서 네. 안철수가 나가든 유시민이 나가든 유시민이 아니고요. 유승민이 나가든 네, 네. 뭐 큰 차이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지도자들이 뭐 하는 게 지도자예요? 누리는 게 지도자예요? 자기 몸을 던지는 게 지도자지? 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도 못 내고 서울시도 못 내고 그러면 그 당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대표들이라도 나가야 되죠. 예. 근데 잠깐 제가 의문이 드는데 몸을 던지면 지도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몸도 던지고 네. 누릴 것도 물론 누리지만은 네. 저 헌신을 해야죠. 저 총선 때 몸을 던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더 큰 인물이 되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정도원 의원님 같으면 뭐 이거는 뭐 가정이니까요. 만약 바른미래당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출마를 좀 생각을 합니까? 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보 얘기 들어가면서 부산 내려갔잖아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출마를 안 하는데 네. 대표도 안 하고 영입위원장도 안 하죠. 그냥 백의종군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죠.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대표는 왜 합니까? 유승민도 그렇고. 유승민 예. 그렇고. 예.
그러면 당을 간판을 내려야죠. 한판 뭐 내리지 말래도 내려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 지방선거 지나면은 종쳤어요? 종쳤다고 봐야죠. 네. 자, 이 시대 참 종 전문가예요. 종 잘 치셔요. 두 분이 오늘 그 우리 여당 야당 서울시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결국은 여당이 좀 세잖아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연대 부분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평화당하고 또 여당의 연대 부분 이런 부분 연대 같은 연대도 네, 시기에 따라서 이 연대의 개념과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연대를 해서 무슨 진보개혁정이 뭉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야당이 진보개혁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연대는 연대로 보기보다는 꼼수, 야합. 야합, 이합집산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네. 7대3 구조잖아요. 네. 지지율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70%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연대 시너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끼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원칙도 정도도 없이 그냥 꼼수로 야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대 효과가 나기도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연대도 그렇게 연대를 해서 손잡고 했을 때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을 때 아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연대를 하고 손을 잡은들 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자 정도원님은 네. 지금 힘든 그래도 야당 그때 거기 계셨으니까 네. 무슨 뾰족한 방법 없습니까? 저기 일단 대표들이 간판들이 안 좋거든요. 간판이 대표들이 안 좋다고요? 간판이 이제 한계를 그냥 지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저 간판대로는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각 대표가 젊은 인재를 영입을 못하면은 예. 젊은 인재를 내세워서라도 약간 사람들한테 뭐가 바뀌는구나. 그런 무슨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저 옛날 영국 보수당이 그런 거 잘했거든요. 아, 30대 말, 40대 초반 젊은 유능한 예. 인재를 딱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사람들하고 시선을 끌게 만든 다음에 당이 변모를 하는 거죠. 진짜 과감하게. 근데 저 간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늘 그냥 저러다가 이제 지방선거 거치면서 대선 전에 이제 아마 또 지도부 교체로 나오고 이제 그럴걸요. 네. 자 개헌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좀 했습니다. 자 시기를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개헌을 얘기함에 있어서 네. 우선 전제할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들이 공이 다 네.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겠다 하고 반대하는 야당들은 우선 이리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과부터 하셔야죠. 대선 때 공약을 어겼으니까. 공약을 어겼으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맞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이거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도 사과지만 일단 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안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을 먼저 뭘 만들어 놓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고 네. 취임 곧바로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 그 지방선거 때 그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과를 해야 돼요. 저희가 한 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네. 두 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지런히 늦게나마 숙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저는 솔직히 정의당까지 좀 유감스러운데. 정의당도요. 네, 다 합쳐가지고 대통령 보고 개헌 발의하지 마라.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물론 그렇죠. 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만 네. 대통령이 오죽하면 내가라도 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낸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네. 아니죠. 공약 이행이 명분은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어차피 불가능한 건 뻔하거든요. 100% 불가능하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지금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략상 이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그러나 지방선거 유리한데 그냥 확실하게 이기려고 그러는지 이것까지 내가지고 야당을 이제 코너로 모는데
돈 딸 때 확실하게 따자 뭐 그런 전략 같은데. 이거 얘기 선배님.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셔야 돼요. 정두원 선배는 지금 아직 자유한국당 물이 아직 덜 빠졌어. 순수하게 좀 받아주세요. 저는 좀. 예? 당파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네.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전략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것과는 사실은 무관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굳이 그런 전략까지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지방선거 때 붙이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고 네. 일단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 안 하니까 대통령이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내겠다는 것은 국회가 그러면 뒤늦게나마 네.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류해 주십시오. 라는 말 정도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가 로드맵을 좀 만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나마 성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낸 안은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찬반, 가결이냐 부결이냐. 근데 국회에서 대통령이 낸 안 가지고 토론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아니라든가 그럼 국회에서 다시 수정안은 아니지만 그걸 모델로 삼아서 다시 국회에서 아하. 합의를 해서 내면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개헌 절차상 6월 13일로 역산을 해서 예. 11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설 전에 냈어야 돼요. 60, 30, 20이죠. 음력설 전에 네. 냈어야 되는데 음. 한 달간 늦춘 것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더 없다. 근데 지금 우원식 대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지 26일까지 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면서 약간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일하고 26일하고 5일 차인데 네. 사실 5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5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그냥 뭐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이라도 좀 그런 모양새라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여당의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 예. 뭐 국민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헌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거 그들만의 리그예요. 오늘 정세균 의장에서 원내대표들 다 모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성과가 없이 이제 결렬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 헌법 전문, 권력 구조, 네. 자치분권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씩. 그 그룹별로 이렇게 대통령이 발의할 안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공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야당의 바람과 달리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본인들도 입장을 이제 안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헌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저렇게 세 번에 헌법 나눠서 잘 알아요? 잘은 안 사법 시험 칠 때 아, 예전에. 예, 예. 예. 약간 공부했어요. 세 번에 나눠서 공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편이나 뭐 그렇죠. 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요. 국민들이 생각보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찬성한다 그래요. 근데 많죠. 그 개헌이라는 뜻을 그냥 개혁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개헌 자체가 내용이 뭐라고 저는 뭐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 아니 사람들이지. 근데 개헌을 우리가 여의도에서만 있다 보면 그렇게 이제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나? 근데 실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저는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자기는 정치인인데. 그리고 개헌도 개혁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게 네. 헌법을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 개혁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얘기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아마 여당, 특히 대통령안은 4년 연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헌 로드맵도 의원 내각제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집정부제 같기도 하고 대통령제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방향인데 어느 게 맞다고 좀 봅니까? 그러니까 권력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것을 절충한 의원 이원 집정부제. 집정부. 예. 이원 집정부제를 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네. 명분상 있는 거고 실권은 이제 총리가 갖는 이런 것을 이제 이원 집정부제인데 이거는 꼼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척을 하는 거고 의원 내각제는 지금 뭐 국민 지지가 낮고 그럼 결국은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대통령제 중에서도 미국형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한국형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에서 입법 발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정부가 없어요. 아하. 국회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 의회 밑에 직속이거든요. 있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만 부르지 말고 그럼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 그러면 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처럼 대통령을 좀 약화시키고 의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자 하는 게 맞지 대통령제하고는 맞지 않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갖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들 예.
편의를 좀 위해서 청취자들 편의. 예,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익숙하니까. 예,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국회에다 권한을 왕창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굉장히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원 집정부제다 내각제다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애둘러 이름을 바꿨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 실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원 집지봉 그리고 집정부제를 국회에서 말하는 총리를 거예요. 추천하자는 게 이원 집정부제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데 이게 국민들은- 말이 되냐고요. 이원 집정부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예를 들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국무총리. 아우, 이게 일 되겠습니까? 소름 끼치는데요. 일 되겠어요? 우리 시청자란다 자꾸. 아니요. 예. 아니 그 느낌상 이게 국가가 제대로 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책임이 불분명해지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두원 선배도 미루어 강력하게 반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돈 의원님도 좀 대통령제 연임 저는 쪽으로 개헌 생각하십니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아하. 운영을 잘하면 되지 뭐 제도 바꾼다고 뭐가 다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제에서 그걸 운영한 대통령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냐? 그래도 좀 오래됐잖아요. 87년. 근데 바꾸긴 바꿔야 되죠. 네. 네. 참. 이 헌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당이 좀 신기합니다. 총리 추천제를 내세우면서 여야 중재도 하려고 그러고 또 연동형 그 비례대표 그것만 준다면 자유한국당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봐요. 정의당의 행동이. 네. 솔직히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제를 지지하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거는 상호 모순이에요. 네. 자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의당은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다당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 추천제라 하면 뭔가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당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의당은 총리 추천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또 하나는 예, 예.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그것도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국회가 그동안 일을 못했다. 같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백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 좀 연계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국회가 발의되면 개헌 추동력이 떨어진다. 아니 네. 그러면 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 더 잘 됩니까? 추동력이 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옳지 않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십시오. 개헌한 지가 오래됐다 그랬는데요. 선진국들은 그냥 헌법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수정하잖아요, 그래도. 일부 수정하지 네. 이렇게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 탓하는 거지 정치를 잘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이나믹 이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MB 전 대통령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정돈 의원님 좀 말씀할 게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아니죠. 저는 착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좀 얘기하시죠. 저는 우리 정두원 선배와 1년 동안 이렇게 호흡을 맞춘 관계 속에서 정두원 선배가 찹찹하면 저도 찹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또 빛이 어둠을 이긴다. 어둠을 물리친다는 차원에서 네. 즉이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수인 내지 종범 내지는 공범 이런 분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네. 대단히 사법 행정에 법 집행에 불이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불구속이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못한 분들이 왜 구속이 됐습니까? 저는 당연한 거다 이건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게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저는 적폐청산이면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맞다. 네, 그러니까 네. 적폐청산도 맞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했거든요. 네. 그 정치보복에 대한 또 정치보복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정치 보복이라면 저는 그 정치 보복은 다른 말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의 칼이다. 쉽지가 않네요. 네. 네,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두 분이 있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도 아마 구속영장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 써 있는데 인사 꼭 해주세요. 예,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